43번 문제는 자료 수집 방법 중에 하나인 면접법입니다. 자, 면접법에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우편조사법을 질문지법이라 합니다. 그것과 면접법은 반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찰법이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전자설문법, 전자조사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전화조사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아무튼 우리 시험에 면접이나 관찰이나 우편조사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면접법에 단점 들어갑니다. 면접자가 있고 응답자가 있죠. 이 사이에 친숙한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는 조사 외적인 요인들로부터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친숙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해야 된다라고 사전 훈련을 시켜서 보내기도 하죠. 단점 맞습니다. 우린 단점을 보고 있죠. 면접 시에 복잡한 질문지를 사용하기 어렵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우편조사는 복잡한 질문지를 보내면 쓰레기통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면접 같은 경우는 복잡한 질문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좋은 점이 돼요. 자, 익명성이 결여되죠. 대면하기 때문에요. 익명성이 결여돼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어요. 조사자의, 면접자의 편견이 나타날 수 있다. 응답의 타당성, 정확도라 하는데요. 우편조사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좋은 점이죠. 자, 그 다음에 표본의 폭이 좁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표본의 폭이 넓어요. 그래서 장점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면접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원들을 제가 한 20명을 선정해서 좀 많은 조사를 하려고요. 20명을 선정해서 제가 각자에 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가서 면담하고 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률도 회수율이 높고요. 여러 지역에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표본의 폭이 상당히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편조사는 회수율이 낮아요.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표본의 폭이 그리 넓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표본의 폭이 넓다. 표본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표본의 다양성 확보에서 면접조사는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뒷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라가 틀렸기 때문에 가다 2번이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3번 문제 별표 치셔야 되겠죠. 면접법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안 봤던 지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44번 들어갑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44번 문제는 별표 칠 필요는 없습니다. 단일 사례 연구에 복수 요인 설계 A, B, C, D가 있습니다. 이거는 종류가 다른 개입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개입들 하면 프로그램이 여러 개라는 거죠. 그것의 영향을 평가하기 또는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자, ABCD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지금 3가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개입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 가지 개입을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1번 지문 맞습니다. 2번 지문. 단일 사례 연구는요. 시계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인 관찰하는 가운데 반응효과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아이의 싸우는 것을 보는데 그 아이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싸움을 횟수를 줄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반응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단일사례 연구 설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자, 그 다음에 단일사례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뭐죠? 그냥 말씀하세요. 개입의 효과성 검증입니다. 자, 어떤 표적행동에 대한 개입의 효과를 관찰하여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석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야 돼요.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해야 돼요. 인과관계 검증은 실험 설계예요. 인과관계 검증은 앞에서 했던 실험 설계라고요. 그래서 3번 지문 탈락. 자, 4번 들어갑니다. 단일 사례 연구는 프로그램을 할 때 점을 찍잖아요. 시각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니까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요. 개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지금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제 5번 지문 들어갑니다. 5번 지문은 복수기초선이 나왔습니다. 복수기초선 설계는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개입 중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AB 설계로만 하니까 AB 설계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설계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개입 중단의 윤리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AB 설계를 1. 여러 문제, 2. 여러 상황, 3. 여러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같은 효과를 얻음으로써 개입의 인과적 효과의 확신을 높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인과적이란 말은 굳이 빼도 되죠? 인과적을 그냥 지우세요. 이렇게 개입의 효과의 확신을 높이는 설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인과적인 말이 들어가면 좀 여러분들이 혼동될 수 있으니까 그냥 개입의 효과, 개입 효과의 확신을 높이는 설계이다. 이렇게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5번 지문을 맞게 처리하시고요. 자, 제가 1, 2, 3을 썼죠. 여러 문제니까 문제 간 복수 기초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상황이라겠죠. 그러니까 상황 간 복수 기초선이 있고 복수 기초선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대상자라 그랬죠. 그러면 대상자 간 복수 기초선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5번 지문은 옳다고 정리하십시오. 답은 3번입니다.